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벡터의 내적을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기하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기하 과목에서 벡터라고 하는 게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수험생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나마 2차 곡선은 좀 직관적이고 우리가 공부했던 어떤 특정한 그 주제에 벗어나지 않는데, 이 기하 파트 중에서 벡터는 뭐 태어나서 벡터를 처음 본 학생들도 많을 거고요. 또 수학적으로 벡터가 물리학적으로는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학적으로 다뤄보지 않았었고, 또 이 벡터가 사실은 다른 수학적 상황에 적용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그게 또 잘 안 될 것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가 가장 낯설고 가장 새롭고 가장 어려울 수 있는 파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벡터의 내적이에요. 내적. 이 내적을 가지고는 뭐 간단하게 내적 구하세요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내적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파트가 바로 각에 대한 논리를 내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 기준으로, 물론 이제 기하 파트가 지금 여러분들 뭐 필수 수능 과목은 아닙니다만, 수능 기준으로 과거에 벡터가 시험 범위였을 때 항상 최고난도 탑3 안에 벡터 내적 관련된 최고난도 문항이 항상 들어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항상 수능에서 29번 문제가 벡터의 내적 단골 손님이었어요. 오답률 1등이 30번, 그 다음 29번인데 그 29번 문제. 그러니까 최고난도 킬러 문항에도 정말 중요하고, 어쨌든 뭐 할 말은 너무 많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여러분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 교과서적인 벡터의 내적은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할 내용은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근데 벡터의 내적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이라고 하면, 특히나 이과 상위권 수험생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알아야 되는 바로 벡터 내적에 대한 좀 심오한 활용, 응용,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정석 교재로 설명하면은 필수 예제나 유제에 그 활용이나 응용이 필요한 문제들은 없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들만 나와 있고요. 그 대신 연습 문제를 풀 때 실력 표현의 고난도 문항들은 지금부터 설명할 이론들이 사용이 되니까, 일단은 뭐 한 번 보는 것보다는 두세 번 보는 게 좀 더 익숙하니까 먼저 지금 공부를 하고 또 연습 문제에서 그 문항을 풀 때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정리, 잠깐 복습을 잠깐 하게. 복습. 벡터의 내적은 크기 코사인 세타. 뭐 되겠니? 오케이. 이 벡터의 내적을 성분으로 표현할 때는 x성분끼리의 곱, y성분끼리의 곱을 더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거꾸로 내적 알고 각각 크기를 알고 나면은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벡터는 내적이 교환법칙 성립하고 실수배에 대한 결합법칙 성립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배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를 이용한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이걸 이제 활용을 잠깐 해볼 테니까, 정석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억을 하시고, 우선은 뭐 정석 교재에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 아까 나와 있는 것부터 뒤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등장하는 내용 좀 식변형. 우선 이것부터 배우부터. 여러분들, 벡터 A 내적 벡터 B를 하는 거잖아. 그쵸? 이걸 물을게요. 벡터 A 제곱 있었어, 선생님이. 이상한 점을 발견해봐. 이상한 점. 이상한 점이 있습니까? 있지요. 뭐가 이상합니까?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제곱할 수는 없는 거야. B 틀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표현이에요. 방향을 제곱한단 말이 무슨 말이야? 뭐 양이면 양으로, 음인 것은 양으로? 뭐 45도 각도인 거 어떻게 해? 할 수가 없잖아. 이런 표현은 없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런 가능합니다. 벡터 A의 크기는 제곱할 수 있습니다. 벡터 A의 크기를 제곱한단 말의 의미는 벡터 A의 크기는 실수기 때문에, 숫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제곱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벡터 A 내적 벡터 B는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내가 벡터 A 내적 벡터 A를 하게 되면은 요것의 의미가 뭐냐면은 벡터 A의 크기, 또 벡터 A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하는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얼마입니까? 두 벡터가 똑같은 각도,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얼마? 0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0이 된단 말은
이거 두 개가 똑같다는 뜻인 거죠. 코사인 0은 1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벡터 A 크기 곱하기 벡터 A 크기 하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상식적이면서 기본적 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떤 벡터의 크기를 제곱하게 되면 두 벡터를 내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좀 어떻게 하냐? 이번엔 그럼 내가 벡터 A에다가 벡터 B를 더한 거의 크기를 제곱해 볼게요. 이런 식변형이 이제 앞으로 많이 사용될 거예요. 벡터 A 더하기 벡터 B 크기의 제곱 하면은 방금 했던 것처럼 벡터 A 더하기 벡터 B를 하고 그 다음에 벡터 A 더하기 벡터 B를 해서 요거를 이렇게 내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벡터. 이러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분배 법칙. 벡터 A 내적 벡터 A는 그렇죠. 벡터 A 크기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벡터 A 내적 벡터 B, 벡터 B 내적 벡터 A인데 두 개가 서로 교환 법칙 성립하게 되는 것은 2의 벡터 A 내적 벡터 B가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요 내용은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보면서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느껴지는 바가 뭡니까? 어떤 벡터의 크기를 제곱하게 되면 뭐 합이건 차건 차인 경우 똑같이 차인 경우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합이건 차건 이걸 제곱하는 거는 마치 뭐처럼 우리가 실수 연산에서 곱셈 공식 구하는 것처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또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곱셈 공식 구하듯이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곱셈 공식 구하듯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거꾸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이 나와도 요거를 상상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나와도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연습하면 될까요? 그러면 3벡터 A 마이너스 2벡터 B의 크기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 나왔어요. 얘 크기 한번 구해봐 그러면 이것을 제곱을 해가지고 그 제곱한 거 크기를 구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근데 얘를 구하는 과정이 뭡니까? 똑같아요. 앞에 거 제곱 9 벡터 A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3이 6이니까 12 벡터 A 내적 벡터 B 더하기 4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그러면 벡터 A 더하기 벡터 B랑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를 내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벡터 A 크기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벡터 A 내적 벡터 B 플러스 벡터 A 내적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B 크기 제곱인 것은 벡터 A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곱셈 공식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좀 없지만 여러분의 수학적인 어떤 생각, 사고의 확장성을 위해서 이런 걸 한번 시켜볼까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세 벡터 더한 것의 크기를 한번 구해봐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죠. 뭐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요거의 제곱을 구할 수만 있다고 하면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구하는 거를 막 분배 법칙 쓰면 너무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알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a제곱. a제곱이 아니죠.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는 거죠. 더하기 벡터 b 크기의 제곱 벡터 c 크기의 제곱 더하기 2벡터 a 내적 벡터 b 2벡터 b 내적 벡터 c 2벡터 c 내적 벡터 a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곱셈 공식 구하듯이 똑같이 곱셈 공식 구하듯이 이해됩니까? 네, 곱셈 공식 구하듯이 그래서 a제곱, b제곱, c제곱, 2ab, 2bc, 2ca 자, 어때요? 괜찮죠? 자, 일단 그럼 여기까지 이제 식변형. 요거는 뒤에 연습 문제를 풀 때 필요해. 일단 식변형 1단계를 했어, 1단계. 자, 근데 아까 말했지만 필수 예제는 안 나오지만 연습 문제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 수능 문제에서는 항상 단골 손님이었던 예전에 필수 과정이었을 때 단골 손님이었던 내용이 바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벡터 내적을 수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칠판 좀 지우고 벡터 내적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
그러니까 벡터 내적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벡터 내적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어떤 특정 도형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벡터 A야. 그 다음에 요 벡터가 벡터 B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벡터 A랑 벡터 B를 내적하고자 해. 그럼 이게 뭔지는 알고 있죠?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이제 이 세타는 이 세타를 되니까 이 두 벡터 내적하는 것을 기하학적으로 한번 해석해보자 이겁니다. 의미가 무엇인가? 뭐 단순히 벡터는 크기의 곱이는 아니죠. 근데 이거 다 이렇게 한번 잘라 생각해볼까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벡터 A 크기, 그 다음에 이거 한 뭉탱이로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벡터 A 크기가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분의 길이죠. 그 다음에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뭐냐면 벡터 B의 크기는 요 빗변의 길이잖아요.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수선을 그으시면 이렇게 조그만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하니까 한마디로 뭐하고 똑같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요 빨간색 길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알겠니? 이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 노란색과 빨간색 길이의 곱이 바로 내적인 거야. 이걸 다 어떻게 한글로 해석하면 좋을까? 두 벡터를 내적하세요는 두 벡터의 곱하고 관계가 있는데 단순히 크기의 곱을 하면은 방향을 고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고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크기의 곱을 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가 뭐냐면은요. 두 벡터가 서로 방향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 벡터를 나머지 벡터 방향으로 수선을 내린 겁니다. 이걸 다음 단을 배우는 용어로는 정사형이라고 부르는데 수선을 내려서 한 벡터를 나머지 벡터 방향으로 정사형을 내려서 이 동일한 방향으로 만든 다음에 한 벡터를 나머지 벡터 방향으로 수선을 내려서 동일한 방향으로 만든 다음에 동일한 방향의 길이의 곱, 동일한 방향의 스칼라 곱. 이게 바로 벡터의 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요. 그럼 한 벡터를 나머지 방향으로 수선을 내려. 그 다음에 동일 방향 길이의 곱을 하시면 벡터의 내적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꼭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수선을 내야 됩니까? 아니죠. 당연히 이것도 되는 거죠.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수선을 내려가지고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 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벡터건 상관없어요. 한 벡터를 나머지 벡터 방향으로 수선을 내려가지고 동일 방향 길이의 곱을 하시면 벡터의 내적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또 심오한 내용이 쫙 있거든요. 뭐 내적의 최대값, 최소값, 뭐 내적을 구하는 것에 뭐 어떤 범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뒤에 연습 문제 풀 때 하도록 하시고요. 우선 벡터 내적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눈도장을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됩니까? 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요거를 각에 따라서 살짝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벡터 대상이 이건데 이 값은 항상 양수고요. 요 값도 항상 양수잖아요. 근데 이 코사인 세타 파트는 세타에 따라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뭐 0일 수도 있고 되는데 이건 이렇게 된 겁니다. 세타 값이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보다 작으면은 이 벡터 내적 값은 양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타 값이 2분의 파이가 나오면 내적 값이 0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타 값이 만약에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값이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코사인 값이 예각일 때는 양수, 직각일 때는 0, 둔각일 때는 음수니까 내적 값의 부호는 코사인 값의 부호를 따르게 됩니다. 그럼 좋아요. 방금 했던 벡터 내적 기하학적 의미에 의해서 각이 둔각인 경우 어떻게 둔각인 경우? 이게 벡터 A야. 그 다음에 요게 벡터 B야. 그리고 요각이 세타라고 했을 때 이때 벡터 A 내적 벡터 B는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하면 아까처럼 두 벡터의 크기, 벡터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로 구하게 되는데 이때 이것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를 봤더니 벡터 A의 크기는 요 길이야. 뭐 이건 똑같습니다. 아까랑. 그 다음에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은 이 점에서 바닥에다 이렇게 수선을 그어요. 그럼 벡터 B의 크기가 요 길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근데 이 각은 세타가 아니네. 파이 빼기 세타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요 각의 코사인 값이니까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둔각이라고 하더라도 한 벡터를 나머지 벡터 방향으로 수선을 내려서 그쪽 방향들의 길이의 곱을 하게 되면 내적이 되는데, 이게 둔각이 되는 경우는요,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니까 뭡니까?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거는 요거랑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 값이 음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둔각인 경우는 한 벡터를 나머지 벡터 방향으로 수선을 내려서 그 동일한 방향에서 길이의 곱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부호만 붙여주시면은 벡터의 내적이 갖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한 15분에 걸쳐 갖고 이론 정리했는데, 일부 내용들은 지금부터 푸는 문항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일부 내용들이 연습 문제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수제 오더의 3번부터 하겠습니다. 진짜 이론 설명은 내적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그러면 학습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엑기스만 설명하면 엑기스만. 그럼 뒤에 가서 뭐 최대 최소 문제, 뭐 동점이 등장하는 문제, 뭐 이런 거 할 때도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벡터의 분해, 합성, 뭐 테크닉이 엄청 많아요. 두 벡터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 벡터의 크기가 2, 나머지가 3, 이루는 각, 세타 값이 120도일 때 요 벡터의 크기. 한번 이거죠 지금. 2벡터 A 마이너스 3벡터 B의 크기를 구하시는 문제입니다. 이 값을 K라고 놓을게요. 제곱하게 되면은 벌써 K제곱 뭐가 되는 겁니까? 4벡터 A 크기의 제곱 더하기 9벡터 B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12벡터 A 내적 벡터 B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구해보니까 A 자리에는 2니까 4, 4, 16 여기는 9, 9, 81 마이너스 요거 어떻게 갑니까? 12 곱하기 벡터 A 크기 벡터 B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120도 넘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이 값이 플러스가 되고 2하고 2가 사라져서 이거 요구하면 97 97에다가 36을 곱하게 되면은 133이 되겠습니다. 답지 이거 쓰면 안 돼요. 답지 뭐 써줍니까? 답지 루트 133 써야죠. 약간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벡터 A 크기가 1, B 크기가 2이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일 때 이것은 2를 만족한 x값. 똑같습니다. 제곱하게 되면 x제곱 벡터 A 크기의 제곱 더하기 2x 벡터 A 내적 벡터 B 더하기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은 4. 이걸 풀면 되는 거죠. 벡터 A 크기가 1이니까 값은 그냥 x제곱이고요. 벡터 A 내적 벡터 B는 1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30도 하니까 얼마니? 1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2니까 루트 3이니까 루트 3을 하시고 더하기 2루트 3x인가요? 뭐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 다음 벡터 B 크기는 4고 넘어가면 역시 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족한 x값은 0이거나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되겠습니까? 방금 배웠던 식변형으로 구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오다이 4번. 이번에는 세 벡터에 대해 다음 물음 답하십시오. 각각 벡터의 크기가 1이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60도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과 이것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십시오. 어떻게 구합니까? 두 벡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벡터예요. 이것도 벡터입니다. 그러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어떻게 합니까?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하시고 두 벡터의 각각의 크기를 구해서 벡터의 내적 구하는 공식을 통해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크기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벡터 A 플러스 2벡터 B의 크기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크기를 요거랑 마이너스 벡터 A 더하기 2벡터 B를 구해서 요거를 내적하는 걸 구하신 다음에 무슨 공식에 집어넣습니까? 원래 벡터 A 내적 벡터 B가 각각 벡터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하는 거니까 요걸 양쪽에 나눠주시면은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적 구한 다음에 크기의 곱으로 나눠주시면은 코사인 세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니? 자,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이제
구해보겠습니다. 얘는 크기를 바로 구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제곱한 걸 한번 구해볼게요. 제곱한 거. 그럼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앞에 거 제곱 제곱하면 2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할까요? 그냥 벡터 A 내적 벡터 B가 얼마냐면은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육수니까 2분의 1입니다. 그럼 더하기 2 벡터 A 내적 벡터 B니까 플러스 1이 되므로 얘가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곱을 하면 앞에 거 제곱은 1, 뒤에 거 제곱은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A 내적 B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이렇게. 이거 똑같이 3이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벡터 A 크기의 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2AB 마이너스 AB니까 플러스 벡터 A 내적 벡터 B 플러스 2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 값은 마이너스 1, 요 값은 플러스 2분의 1, 요 값은 플러스 2 하니까 이 값은 2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코사인 세타 어떻게 됩니까? 내적은 분자에 쓰시고 그 다음에 요 벡터의 크기는 루트 3, 이것도 루트 3이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3 하면 요 값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네? 정답은 따라서 뭐 3분의 파이 또는 60도가 되는 거죠. 이과 수험생들은 이 3분의 파이는 호도법을 좀 더 익숙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네, 많이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크기가 3, B 크기가 5, C 크기가 7이고 3개 더한 게 0벡터였을 때 2벡터 A, B가 이루는 가격 크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벡터 A, 내적 벡터 B만 구할 수 있으면 얘가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기 때문에 문제가 요거 구하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2벡터 A, B가 이루는 값. 그러면 내적 구하고 각각의 크기 구하는데 각각이 나와 있죠. 3하고 5가 나와 있으니까 요것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얘가 넘겨. 그러면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크기는 마이너스 벡터 C의 크기하고 똑같습니다. 벡터 C만 넘겨서. 그 다음 이걸 양변을 제곱하는 거죠. 이렇게. 제곱하게 되면은 여기는 벡터 A 크기의 제곱 339, 벡터 B 크기의 제곱 25, 그 다음에 벡터 A, B를 내적하는 것의 2배. 그러면 쓸게 그냥 더하기 2 벡터 A 내적 벡터 B 이퀄 벡터 C 크기의 제곱이니까 실제로 49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은 34. 넘어가면은 15인가요? 따라서 벡터 A 내적 벡터 B는 2분의 1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값이 문제에서 2분의 15인 거야. 그러면 요 값은 3이고 요 값은 5니까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이므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면 역시 똑같은 이유로 세타 값은 6분의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분의 파이, 60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할만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뭐 알고 나면은 진짜 별것도 아니에요. 진짜 별것도 아닙니다. 자, 일단은 벡터의 기본적인 식변형 해봤고요. 성분으로 나와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성분으로, 좌표로. 근데 그 내적 공식은 그대로 쓰시면 되겠어요. 성분 나와 있는 거. 뭐 특별하게 뭐 엄청난 것들은 아니에요. 성분 나와 있는 거. 해볼까요? 벡터 A가 나와 있고, 벡터 B가 나와 있고, 성분으로 나와 있어요.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C도 나와 있고요. D도 나와 있을 때. A 빼기 B 벡터.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말 그대로 A의 X성분에서 이거 빼주는 거야. 이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서 이걸 빼면은 컴마 루트 3. 이렇게. 그 다음에 벡터 C 빼기 벡터 D, 벡터 C 마이너스 벡터 D를 하시면 여기서 요걸 빼주는 거기 때문에 1, 여기서 요걸 빼는 거니까 루트 3. 네, 이렇게. 됐죠? 자, 그 두 개가 이루는 가격 크기를 구하십시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의 크기. 얘의 크기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 제곱하니까 이 값은 2가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4니까 루트를 씌우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벡터 C 마이너스 벡터 D를 하게 되면 루트 제곱 또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내적하면 얼마가 되느냐? X끼리의 곱, Y끼리의 곱을 더하시면 되기 때문에 X끼리의 곱은 마이너스 1, Y끼리의 곱은 3이 되니까 역시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두 벡터의 내적 2분의 크기의 곱 2는 4가 되니까 정답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괜찮습니까? 자, 하나만 더. 2번. 벡터 A의 크기가 2루트 3, x-1. 이것도 역시 이렇게 x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요 둘이 이루는 각이 150도래.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단 써볼게요.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는 여기서 이걸 빼는 거예요. 그대로 루트 3, 빼고 나면 값은 마이너스 1. 간단합니다.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C는 여기서 C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여기서 요걸 빼니까 x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루는 각이 150도라는 말은 이걸로 이제 내적 구하는 과정에 쓸 수가 있습니다. 요 두 벡터를 내적하는 것은 첫 번째 벡터의 크기 곱하기 두 번째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150도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크기, 코사인 세타니까. 그런데 요거를 구하고 나면은 이 값이 좌표로 나와 있으니까 x끼리의 곱, y끼리의 곱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3이고요.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x를 구하는 문제니까 내가 이거하고 이것만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 벡터의 크기는 루트 제곱하게 되니까 얼마입니까? 2가 되는 거고요. 요걸 루트 제곱하게 된 값은 어떻게 됩니까? 식이 복잡하네요. 뒤에 거 제곱 먼저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에다가 3 더하니까 플러스 12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끝났죠, 이제 계산하면은. 이걸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잠깐만 조금만 정리를 해봅시다. 얘가 2하고 2분의 약분을 하게 되면은 이거 좌변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루트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루트 3 이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네. 이렇게. 잠깐만. 루트가 빠졌군요. 미안해요. 큰일 났다. 루트가 빠졌어요. 뭔가 좀 이상했어요. 루트가 빠졌습니다. 다시. Sorry. 다시 이건 루트 4. 이건 루트 이거. 다시 이거 없어졌어요. 양을 제곱을 합시다. 그냥. 제곱을 하게 된 값은 3이니까 3x 제곱 더하기 6, 3, 18x 더하기 36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제곱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 이렇게 없어지고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넘기시면은 2x의 제곱 플러스 6x는 0이고요. 따라서 x는 0이거나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때? 할만합니까? 하나 더 해볼게요. 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공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두 벡터가 내적이나 이런 거랑 관련해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삼각형 하나가 있는데 이게 ABC예요. CA 벡터가 이게 벡터 A야. CB 벡터가 벡터 B야. 요 둘이 이루는 각 세타입니다.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요걸로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알기로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2분의 1에 AB 사인 세타 아닙니까? 그잖아. 근데 AB 사인 세타인데 이 A 자리에는 벡터 A의 크기가 들어가고요. 요 B 자리에는 요 길이가 뭡니까? 벡터 B의 크기니까 벡터 B의 크기가 들어가고 여기 사인 세타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끝! 여기 끝이야, 끝. 진짜로. 진심 끝입니다. 끝이야, 이게. 왜? 문제에서 벡터 A랑 벡터 B로 표현하세요 였으니까. 됐어요? 다만 문제를 보니까 세타를 이용해서 쓰라는 말이 안 나와 있잖아. 알겠습니까? 벡터 A랑 벡터 B만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미 벡터 A나 벡터 B라는 그 말 안에는
방향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굳이 이 세타를 쓰지 않더라도 벡터 A랑 벡터 B만으로 이 세타에 대한 각도에 대한 방향에 대한 개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알기로 코사인 세타가 벡터 A하고 벡터 B를 내적한 거 나누기 벡터 A의 크기 그 다음에 벡터 B의 크기라고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세타를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없습니까? 이 사인 자리에는 루트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쓰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요 안쪽에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S가 어떻게 됩니까? 벡터 2분의 1에 벡터 A 크기, B 크기, 루트의 1 빼기 이런 분수 형태니까 백터 A 크기랑 B 크기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값은 2분의 1에 루트의 난 집어넣은 값은 벡터 A 크기의 제곱, 벡터 B 크기의 제곱, 그 다음에 그 제곱이 되면서 이거랑 분모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이너스의 벡터 A 크기, 벡터 A하고 벡터 내적한 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곱을 할 수 있습니까? 쌤이 아까 시작할 때 벡터 A 크기 제곱은 할 수가 없다 그랬었어요. 왜? 이건 벡터기 때문에. 그러나 벡터 A 내적 벡터 B는 이미 숫자예요, 숫자. 내적은 답이 실수로 나옵니다.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숫자는 제곱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식은 맞는 겁니다. 이 공식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렇게 결국엔 내적 안에는 방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구나. 세타가 굳이 없어도 이렇게 각에 대한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적에 관한 좀 기본적인 연산, 사실은 심오한 내용을 한 건 아닙니다. 뒤에 연습 문제 할 때 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연산 익숙해지는 과정들은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7번부터 9번까지가 이제 좀 독특한 평행하고 수직한 관계들인데 이거 역시 오늘 공부한 내용과 관계가 있으니까 복습을 잘 하시면서 계속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